네, 퇴근하고 밥을 좀 먹었습니다. 좀 누워서 좀 놀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 번 더 찍어봅니다. 젊은 부부는 세금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 매입한 집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집을 사고 나면 차와 가구, 전기 제품 바꾸는 법이다. 갑자기 주택 융자금에 신용카드 부채까지 겹치면서 빚이 늘기 시작한다. 부부는 그렇게 새앙진 에이스에 갇힌다. 거기에 아이가 생기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 역시 늘어난다. 그러면서 빚이 쌓이고 결국 자질구레한 빚을 정리하기 위해 주택담보 추가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비 습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 계속해서 신용카드의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 이 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문제는 가진 돈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금융에 대한 무지, 즉 자산과 부채의 진정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다. 무언가가 정말로 말이 되는지 의심해 보지도 않고 그저 무리를 따라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도 너무도 빈번히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 분산 투자하라. 집은 자산이다.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 우대 혜택을 입는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라. 실수하지 마라. 리스크를 피하라. 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1년, 2년 일하게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중에 모으게 되잖아요. 그러면 20대 중반쯤 첫 차를 사게 되고 첫 차를 사면서 뭐 데이트도 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만나면서 기름도 쓰고 놀러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씀씀이가 늘어납니다.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5만원 쓰는 거, 7만원, 10만원 쓰는 게 엄청 큰 돈이었는데 차라는 것을 1,500만원, 2,000만원, 뭐 3,000만원짜리 차를 한번 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름을 일주일에 5만원씩 보통 넣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지만은 그게 쉽게 써집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뭐 5, 4, 20만 원을 쓰고 또 데이트 비용으로 뭐 50만 원, 40만 원, 뭐 그 정도 쓰고 그런 거는 쉽게 씁니다. 분명히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의 씀씀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이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면서 고작 1, 2년 일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모았다고 그것을 차량을 사는데 대부분 써버리고 그리고 차량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들어가는 고정 지출이 생기고 그 고정 지출이 기름값, 뭐 소모품, 놀러 가는 거 그런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점점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면서 한 달씩 2월 돼서 또 돈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매월 100만원, 200만원 소비를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돼버리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200만원씩 벌고 있는데 매월 카드값이 150만원씩 막 나가고 있어요.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생활비도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면 적자입니다. 그리고 카드도 2월 돼서 나가니까 계속 한 달씩 물려있죠.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발생 거라는 것을 하면서도 계속 그걸 유지하죠. 그러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생활 습관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거나 빚을 지거나 빚을 더 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집도 살 수도 있고요. 전세 대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좀 더 빚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둘이서 같이 살기 때문에 분명히 생활비랑 그런 게 분명히 줄어들어야 하는데 한번 늘어났던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젊었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서부터 그 금액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압박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참 들어갈 게 많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도 들어갈 게 많고요. 그래서 남자는 뭐 월급이 20만원, 300만원 이렇게 결국에는 오르게 되지만 계속 소비하는 양은 매월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뭐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매년 1억 원씩 그렇게 버는 사람은 또 다르겠지만요. 그런 몇천만 원의 빚은 금세 갚을 수 있겠죠. 몇 억씩 받는다면. 근데 실제로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갚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하는 게 훨씬 높아져서 잘 못 갚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중소기업 다니면 많아봤자 200, 300 이 정도 벌잖아요. 뭐 400 이렇게 벌겠지만 대기업들은 뭐 500, 600, 700 뭐 성과급 나오면 뭐 1000만 원도 넘기도 하겠죠. 근데 많이 번 만큼 그만큼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골프를 치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낚시를 간다거나 또는 뭐 라운딩을 뛴다거나 뭐 외제차를 끈다거나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소기업 다니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다면 저런 게 진짜 할 수조차 없을 건데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그만큼 생활 수준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빚을 상환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계속 당연히 자신이 계속 언제까지나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부는 그렇게 새항지 레이스에 갇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새항지 레이스를 말하는 것은 계속 벌면서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채도 계속 쌓여가고 부채는 또 이자를 낳죠. 부채에 대한 그 갚아야 되는 이자. 그러니까 계속 갚아도 빚은 줄지 않고 수입이 늘어도 빚은 줄지 않는다. 한 번 늘어난 지출은 줄이기가 힘들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러다가는 평생 일해야겠다. 60 먹고 70 먹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좀 바뀌기를 결심한 것 같아요. 도대체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아이들도 키우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정생활도 하고 막 그런 어른들을 보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언제쯤 살 수 있을까? 적어도 70대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70대에는 뭐 공공근로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해야겠죠. 그 나이에 맞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개미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참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면 SNS로 뭐 돈 버는 방법 해서 뭐 쿠팡 파트너스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워드 프로세스 그것도 하다가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네이버에서 5만원 정도 수익 창출이 됐거든요. 이제 10만원이 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어요. 작년 8월부터 네이버 애드센스가 됐었는데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떴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래서 기다렸는데 돈이 25,000원 생기더니 3만원 생기더니 조금씩 쌓이더니 지금은 5만원 정도가 쌓였습니다. 이것도 참 바람직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과연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정보성 글도 별로 적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나는 거 그냥 적어보고 경험하는 거 적어보고 막 그런 걸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수익이 발생이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거를 꾸준히 할 생각은 있고요. 워드 프로세스나 구글 블로그인가?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죠. 다른 SNS 하는 거요. 광고비 받아가지고 돈 버는 거. 네이버 블로그처럼. 그거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하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알바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알바를 하면서 그런 것도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글을 쓰면서 돈을 버는 게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년 후, 4년 후에는 그래도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뭐 30만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참으로 좋겠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 돈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고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뭐 30만 원은 나오면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그런 원룸을 구매를 하면 월세를 받으면 30만 원, 35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블로그를 몇 년 동안 해서 그거를 원하는 금액까지 끌어올린다면 그 블로그는 7,500만 원짜리 블로그가 되는 거죠. 3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지만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쿠팡 파트너스도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전에 하다 안 하다가 이랬는데 계속 안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시작한 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1,000원? 25,000원 정도 한 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17,000원인가 한 번 더 받았어요. 입금이 됐어요. 처음에 입금이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내가 쿠팡트너스로 돈을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글을 쓰는데 가끔씩 뭐 판매 내역을, 예를 들어서 뭐 수박 얘기를 하면 수박 판매, 쿠팡 파트너스의 수박 판매 관련 그 글을 올리던가 하는데, 그런 쿠팡 파트너스는 많이 올리진 않는데 가끔씩 올립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배너를 올려놨어요. 배너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어도 가끔씩 말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이거를 뭐 올인하는 것처럼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해도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제가 한 달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좋은 거겠죠. 그런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50대 60대가 됐을 때 10만원 20만원을 벌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으면 20만원 20만원 벌면 40만원이니까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녁에 알바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자녀들이 어리니까 좀 크면 저녁에 알바도 하고 뭐 회사도 다니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노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투입해서 좀 돈으로 바꾸는 행동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알바를 시작하진 않았는데요. 알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현재 주말에는 나가서 알바를 하고 있긴 한데 평일에는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책을 반쪽 정도 읽다가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좀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우선은 생각 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으면 좀 바꿔서 해야겠죠.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